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단패님들, 혹시 짓담한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다 완성됐는데 어떤 이유에서 공사가 중단된. 전 매일 다니는 길에 그런 건물이 하나 있는데 작지도 않아요. 거의 다 지었는데 한 10년 넘게 방치된? 밤에 그 앞으로 지나가면 제법 오싹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건물에 들어가 본다는 건 또 다른 느낌이겠죠? 그 옆을 지나가는 거랑은. 그리고 들어갔다가 좀 이상한 경험을 하면 충분히 트라우마로 남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번 이야기는 자구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자구랑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자구랑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 90년대 초반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동네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친구가 5. 학교를 갈 땐 거의들 5이 같이 다녔고요. 학교랑 동네 사이엔 작은 산이 있는데 그리 다니면 버스비도 안 되고 버스를 타고 가는 시간이랑 비슷하게 걸려서 말이죠. 제법 운동도 되고. 그래서 저희 5은 그리 다녔었어요. 그리고 산 중간쯤에 공사를 하다만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요. 4층 건물이고 어떤 이유로 공사가 중단됐는지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없고, 겉에서 보면 외벽이 그냥 진한 회색인데요. 창문들 자리는 큼지막하게 나 있는데 창문들은 하나도 달려있지 않아서 그 밖에서 봐도 안이 보이고, 낮에도 그 건물 옆을 지날 땐 안에서 누가 쳐다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오싹하고 불쾌한 기분이 드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그러던 그 일이 있었던 그날도 평소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다 같이 그 산을 넘어오는 길이었는데요. 그 건물을 지나칠 때 친구 하나가 그래요. 저건 완공도 안 하고 부수지도 못하고 볼 때마다 기분 더럽고 짜증난다고, 오늘따라 더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 말에 다들 그렇다고. 그런데 그때 다른 친구 하나가 자긴 거기 다녀왔다면서 밖에서 볼 땐 무서운 느낌이 있지만 안에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말이 층마다 방이 대략 10개? 안엔 방도 많고 생각보다 깨끗했다는 거예요. 안쪽은 이미 다 만들어서 방마다 문도 달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에 다른 친구 하나가 가보자고. 그 말에 다녀왔다는 친구는 망설임 없이 가자고. 그래서 우린 그 건물로 가게 됐는데요. 판넬로 된 경계를 넘어서 가까이 가니까 지나다니면서 볼 때보다 완성 단계에 가까운 건물이었어요. 그리고 건물 안은 바깥에서 볼 때보다 어둡지 않더라고요. 그때가 야간 자율학습 마치고 밤 10시 정도 됐었는데 그 건물에는 창문도 없고 그리고 달빛이 밝아서인지 생각보다 어둡지 않았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니까 다녀왔다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 말하고 달라요. 방도 말처럼 많지 않고 문도 없이 뻥 뚫려 있더라고요. 애들이 너 전에 왔었다면서 이거 말하고 다르지 않냐고 그랬죠. 그러니까 금마가 하는 말이 뻥이었다고. 그냥 한 말인데 니들이 가자고 할 줄은 몰랐다고. 그 친구는 그때 애들한테 욕 엄청 먹고 1층부터 둘러보면서 3층까지 올라가서 그 방들 몇 개를 지나서 복도 끝에 있는 방으로 갔는데 여기저기에 술병들이며 이미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들이 여기저기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가 동네 양아치들 아지트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린 귀신보다 이제 그것들이 더 위험하지 않겠냐고 그냥 나가자고. 그때였어요. 그때 우리가 간 방이 공터 쪽으로 난 창이 있었는데 거기도 다른 곳처럼 창문은 달려있지 않고 그냥 창문 자리만. 바깥을 보니까 공터에 사람들이 얼핏 보여요. 3-4명 정도. 무서워서 자세히 보진 못했거든요. 땅을 파는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여있더라고요. 그냥 좀 질이 나쁜 동네 양아치쯤으로 생각했고요. 그래서 마주치기 전에 조용히 나가자고. 다행히 들어온 쪽하고 반대쪽이라 조용히들 나가자고.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소리내지 않고 나가는데 얼핏 방에 사람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분명 들어올 때는 없었는데 언제 왔지 싶은. 저나 친구들은 그거 보고도 조용히.
그쪽에선 눈치채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주 최대한 조용히 그렇게 계단까지 갔는데, 그런데 그때 4층에서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마치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듯한,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땐 그게 그렇게 들렸거든요. 우린 그때부터 진짜 심장이 터질 정도로 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정신없이 달려서 건물 바깥까지 나와서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그렇게 달리다 중간에서 친구 하나가 넘어졌는데, 그 친구를 일으키면서 이제 돌아보니까 다행히 쫓아오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도 겁이 나는지라 우린 또 계속 달리고, 산에서 내려와서 찻길을 건너서 동네 입구 가게까지, 그리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고, 전 집에 들어가서 엉뚱한 짓거리 하고 다닌다고 아버지가 좀 엄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 들을까봐 별 말을 하지 않았는데, 친구 중에 아버지가 경찰인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자기 아버지한테 그 있었던 일을 얘기했고, 그래서 친구 아버지가 다음날 동료들하고 갔었다나 봐요. 뭔가 조치를 해야겠다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엔 불량배들을 진짜 좋지 않게 봤었잖아요. 고등학생이 어른한테 담뱃불 빌려달라고 그런 귓방망이 맞는 시절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뒤 친구 아버지께서 저희 5 모두 경찰서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경찰서에 가서 참고인 조사겠죠. 저희가 그때 있었던 일, 공터에 사람이 있었고 방에 사람이 있었고 4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듯 계단에서 쿵쿵쿵 뛰는 소리가 들렸었다. 그날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왔어요. 그때 아저씨들 말이 반대쪽 공터, 우리가 사람을 봤다고 한 거긴 사람이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넝쿨이 빽빽하게 있었고요. 3층, 아마도 우리가 그 사람이 있는 걸 본 그 방 같은데, 거기서 남자 시신 3구가 발견이 됐다고 그래요. 사망 시기까지는 저도 모르는데 저희가 거기 가기 전에 죽은 건 확실했고요. 그리고 4층, 거기 계단 끝부분에서 비슷한 시기에 사망한 걸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때 동네에선 나름 크게 이야기가 돌았었고요. 조금 지나서 그 건물에는 출입금지 경고판이랑 울타리가 세워졌는데요. 그때 5은 진짜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느껴지는 그 공포. 한참 동안은 밤엔 혼자 동네 가게도 못 가겠고 잊혀지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데, 그날 밤 우리가 본 그건 절대 착각이나 환청 따위가 아니었어요. 그건 5 모두가 경험한 일이었으니까요. 자고랑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우선 앞만 버려진 빈집이고 흉가고, 이거 집주인이 등록된 곳이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귀찮은 일이 생기거나 복잡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건물들은 가지 않는 게 좋죠. 호기심에라도. 전 그런 부분에선 호기심이 생기지 않는 거, 그런 부분에선 참 다행이다 싶은데, 어쨌든 자고랑님과 친구들이 그 건물에서 봤다는 사람들, 그리고 쿵쿵거리며 계단을 뛰어내려오는 소리, 그것들은 건물에서 발견된 그 다음 사건들과 정말 무슨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호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혹시 갑자기 멀쩡했던 전자제품들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무 이유 없이 핸드폰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고장난 거 말고 몇 초 아니면 몇 분 잠깐 동안 그런 경험 있으세요? 그럼 하나 더, 그날따라 안 좋은 일만 계속 생기다가 앞에서 말한 그런 일들까지 생긴 경우는요? 이런 경우 뭔가 이상한 게 원인이 된 건 아닐까 하는, 혹시 그런 생각 해본 경험 있으세요? 이번 이야기는 낚시방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방 괴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그날 타지에서 낚시하는 지인들이 와서 밤에 홍천으로
쏘가리 낚시를 하러 갔었는데요. 낚시를 하는 포인트가 차를 세우고 좀 걸어 들어가야 해요. 그런데 거긴 산길은 아니고 홍천 상류구 좁게 흐르는 그 계류 옆으로 난 길. 어둡지만 가로등도 있고요. 가다 보니까 가로등 아래 아이 하나가 쭈그리고 앉아있네. 일행 중 하나가 웃으면서 늦었는데 들어가야지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이를 지나쳤고 지나치면서 한 말이죠. 물론 늦은 시간에 걱정이 돼서 한 말이고 그 친구 아들이랑 비슷한 나이니까. 아이를 조금 지나친 뒤에 보니까 아이가 딱 그 친구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때 저까지 일행이 넷이었는데 쭈그리고 앉은 그 자세 그대로. 그래서 너만 쳐다본다고, 너 찍혔다고 슬쩍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친구가 돌아보니까 그때도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친구가 미안한 마음에 초코바라도 주고 오려고 그 아이한테 다가가려니까 아이가 일어나서 뒷걸음질 치는. 그래서 됐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서 포인트로 갔는데, 쏘가리 낚시를 할 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물속에 들어가서 하거든요. 그리고 물속이 엄청 미끄러워요. 돌에 이끼들도 있고 뭐 여러 이유로.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는 전용 신발을 신는데요. 그게 신는다고 아예 미끄러지지 않는 건 아닌데 그냥 땅에서 걷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미끄러질 확률이 아주 낮죠. 근데 그 친구, 아이한테 뭐라고 한 그 친구만 그날 몇 번을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신발이 굉장히 두껍거든요. 물속에서 발을 보호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안에 신발 외에도 방수를 위해서 두툼한 네오플랜 재질로 된 전용 웨이딩 삭스도 신는데, 그래서 안정감이 좋단 말이죠. 그런데 돌틈에 끼면서 발을 다쳤어요. 같은 장소에서 그 친구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때 그 친구가 일어나면서 어느 한 곳을 봐요. 일이 그렇게 되니까 우린 나가자고 하는데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계속 쳐다봐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사람이 사람 눈을 봐도 안광이 보이냐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 눈엔 아이 체격 되는 뭔가가 우리 맞은편 여울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온 길 건너편이죠. 그 아이 눈에서 안광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가락으로 가리키는데 우리가 볼 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리고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여울에 그것도 아이가 앉아있다는 게. 게다가 그런 말을 하면서 친구가 그쪽으로 가려고 그러네. 말려도 소용없고 말을 해도 듣지도 않고. 그 친구 우리 손에 끌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물 밖으로 나오니까 동시에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러더니 주저앉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쉬다가 차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데 처음 아이 봤던 그 자리, 가로등 아래 그 자리 물에 젖어 있어요. 다른 곳은 다 말라 있는데 거기만 젖어 있어요. 노래방 새우깡 크기만큼. 모르겠어요. 그때 거기 있던 모두는 저 포함해서 그 아이가 귀신이었다고 이런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아이를 본 뒤에 이상한 일이 생겼고, 그리고 그 자리만 그렇게 젖어 있으니까 그 뒤엔 조용히 서로들 걸음이 빨라져서는, 그리고 차에 와서 내비로 주변 검색을 했거든요. 검색이라기보다는 주변을 보는 거죠. 그런데 그 시간에 그 나이 때 아이가 혼자 올 만한 거리 안엔 그럴 만한 민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했지만 그래도 모임은 모임이니까 어렵게들 한자리에 모였으니까 불도 피우고 준비한 고기들도 좀 굽고 어른들 보리차 곁들여서 먹고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다가 자리 마치고 잠들 자려고 각자 차로 들어갔는데요. 그때 여름이었는데 잠을 자는데 너무 춥더라고요. 그래도 일어나기가 싫어. 그때 그래서 억지로 누워있다가 겨우 다시 잠이 들었거든요. 누가 차문을 막 두드려요. 그래서 일어났는데 일행이죠. 친구 하나가 라면 끓였다고 아침 먹으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으려고 나갔어요. 근데 계속 넘어지던 친구 있죠. 얼굴이 안 좋아. 그리고 다른 둘은 에어 이러고 있고. 그래서 무슨 일이냐니까 그 넘어진 친구가 아침에 해 막 떠오를 때 꺽지라도 잡겠다고 혼자 낚시를 하러 갔었대요. 근데 또 넘어지고 그땐 낚싯대까지 부러지고. 그때 친구들 큰일 날 뻔했다고. 그 정도가 천만다행이라고 그런 말들을 하는데 전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전날 그 친구가 말을 건 아이도 그렇고 계속 그 친구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다들 집으로 가는 길. 전 거리가 제일 가까우니까 먼저 집에 와 있는데 나중에 전화가 와요. 그 넘어진 친구 집 근처에 다 가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그런데 진짜 바로 뒤에
다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와요. 그리고 하는 말이 없대. 그래서 뭔 말이냐니까 그 부분 영상이 없대요. 그 친구는 영상 촬영을 위해서 액션캠을 달고 갔었는데 전날 일이 자기도 이상하니까 그래서 앞에 찍은 영상들 편집 전에 전날 찍은 영상을 먼저 확인한 거죠. 근데 그 아이가 있을 거라고 예상되는 그 부분 앞뒤로 영상에 노이즈가 있다는 말이었어요. 친구가 아이에게 한 말도 녹음이 안 됐고 사운드도 영상도 다 노이즈. 그러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 무섭다는 말까지. 이건 한동안 같이 간 우리 넷 사이에서 한참 동안 말이 나갔었고요. 어찌됐든 주변 사람들도 알게 돼서 여러 반응을 가져왔던 일인데요. 전 지금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때 그 아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말이죠. 낚시꾼에게 드는 낚시판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아이가 그 시간에 있을 수도 있겠죠. 엄마한테 혼나서 삐뚤어질 때도 하고 그 밤중에 나와서 고독을 씹으며 걷다 보니 거기 멀리까지 왔을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해요. 넘어지고 다치고 낚싯대 부러지고. 그런데 낚시를 하다 보면 개인적으로 그럴 수도 있거든요. 다 같이 그럼 지진난 거죠. 그날 그 넘어진 친구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그런 상태에서 접촉사고가 났으니 어떻게든 그런 쪽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어쨌든 운이 억수로 나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액션캠의 특정 부분에서만 음성도 영상도 날아갔다? 그것도 그냥 꺼진 게 아니라 노이즈로? 이건 좀 평범하게 그리고 우연으로 받아들이기엔 어렵게 다가오는데 연가가 있으면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런 말을 듣긴 했거든요. 전자장비들이 어떻게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다고. 정말 그런 걸까요? 혹시 거긴 사람 아닌 다른 존재가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록 괴담집사입니다. 담패님들 과수원 아시죠? 과수원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전 어려서 외할머니 댁 그 바로 앞이 굉장히 큰 과수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놀다가 길을 잃은 적도 있는데 그게 작으면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크면은 또 그게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과수원에 귀신까지 있다고 하면 이번 이야기는 비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타님 사연 제보 감사합니다. 그럼 비타님의 기묘한 경험담 괴담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중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그때 경험을 한 실화인데요. 그때 외삼촌이 사과 과수원을 크게 하고 계셨거든요. 그 과수원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 작지 않은 크기의 과수원이었어요. 마을에서도 다들 크다고 하는 그런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 바깥쪽하고 그 안쪽에도 오두막이 몇 개 있고 말이죠. 전 그때 그 과수원에서 방학 때면 그냥 살다시피 했었는데요. 시원하고 그 흙내음이나 바람에 실려오는 그 상큼한 냄새도 좋고 어른들도 다들 애늙은이 같다고들 하실 정도였는데 뭐 어쨌든 거기 과수원 오두막에 엎드려서 방학 숙제도 하고 장난감도 사다 만들고 이것저것 하면서 놀다 보면 저도 모르게 잠도 들고 그리고 그 옆엔 저랑 같이 놀던 어린 동생도 잠들어 있었고 진짜 좋은 시절이었고 좋은 추억이었죠. 단 그날 그 기억만 빼고요. 그날 그 일을 경험한 뒤엔 전 절대 과수원에 어른 없인 가지 않았으니까요. 그날도 과수원 바깥쪽 외길 안쪽에 있는 그 오두막에 이제 엎드려서 동생하고 장난을 치면서 놀고 있었거든요. 그때 오두막엔 저랑 동생이랑 삼촌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삼촌이 들어가서 이제 해야 할 일이 있다면서 같이 들어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랑 제 동생은 좀 더 이제 놀고 싶어서 삼촌 먼저 들어가라고 했죠. 삼촌은 그럼 너무 늦게까지 놀지 말고 저녁 먹기 전에는 들어오라면서 먼저 들어갔는데 저랑 동생은 그 뒤로 놀다가 이제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잠이 들었나 봐요. 일어나니까 초저녁쯤? 시간은 그쯤 된 것 같은데 늦은 밤이라면 어른들이 찾으러 왔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저녁 먹기 전일 거라고 그때 당시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여름이라 저녁이 아닌 거의 밤이 돼도 밝은데 희한하게 어둡더라는 거죠. 비도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고 전 동생 깨워서 이제 들어가자고 동생 깨운 뒤에 신발 신고 오두막을 내려가는데
조금 앞에 있는 그 사과나무 앞에서 그 어떤 아줌마가 혼자 욕을 막 해대면서 나무를 칼로 막 찢고 있는 거예요. 행동도 가끔 끊어지는 느낌? 조금 어딘가 부자연스러워 보이고요.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혼자 막 하는데 그게 억양으로 들을 때 욕이라는 걸 알 수 있겠더라고요. 전 처음 그 아줌마를 보면서 이거 좀 많이 이상한 사람이네 했었는데 다시 봤을 때 그 아줌마 아무래도 사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고 확신했냐면 그 아줌마가 사과나무에 칼을 이렇게 휘두른다고 해야 하나? 찍듯이 내려치는데 거의 1초에 5번은 내려치더라고요. 빠르게, 그것도 계속. 거기에 알아듣지 못할 욕까지 해가면서 전 너무 무서워서 그때 그 아줌마가 욕하면서 그렇게 칼질하는 걸 그저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삼촌 집으로 가려면 그 아줌마가 있는 쪽을 지나서 가야 하는데 그 길이 또 외길이라 다른 쪽으로 돌아서는 갈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그 아줌마는 점점 더 알아들 수 없지만 그 욕하는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몇 분이 지나도 지치지도 않는지 계속 애꿎은 사과나무를 칼로 막 찍어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찍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는 그 만화에서 보면 딱따구리가 나무 찍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막 다다다다닥 하는 그 정도 속도로 빠르게 칼로 이 나무를 찍어대더라고요. 그 소리가 진짜 등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웠는데요. 그래서 전 동생을 조심스럽게 진짜 조용히 업고 그 아줌마와 최대한 간격을 벌리고 그 아줌마 등 뒤로 천천히 걸어갔는데요. 그때 아줌마를 지나쳐서 갈 때 그땐 진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 같고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아주 조심히 그리고 천천히 그 아줌마를 지나서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졌다고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 삼촌 집 쪽으로 이제 냅다 달리기 시작했는데 뒤쪽 멀리서 그 동생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형아 형아 하면서 막 엉엉 우는 동생 소리가요. 그래서 전 놀라가지고 그때 바로 뒤를 돌아봤는데 동생이 오두막 계단 그 옆에 있는 그 기둥을 잡고는 그대로 서서 울고 있더라고요. 진짜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뻥쳐서는 지금 내가 동생을 업고 있는데 그럼 내가 지금 업고 있는 건 누구지 하고는 고개를 빠르게 확 틀어서 쳐다보니까 저한테 엎혀있던 건 좀 전 그 사과나무를 찍던 그 아줌마더라고요. 그때 진짜 혼이 나갈 정도로 그 무서움을 느꼈는데 아무 생각도 진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도망치고 싶다? 무섭다? 살고 싶다? 그런 것조차 생각나지 않는 그런 무서움. 말 그대로 그 혼이 나갔다는 게 어떤 건지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 순간에는 그것조차도 몰랐지만요. 그때 저는 그렇게 벙져서는 그 제가 이제 등 뒤에 업고 있는 제 등에 엎혀서는 웃고 있는 그 아줌마를 보면서 멍하니 있는데 그때 제 동생이 더 크게 우는 소리가 그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라고요. 형아 형아 하면서 또 좀 전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전 그때 동생이 그렇게 크게 우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왔는데 그리고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그 등에 업고 있는 그 이상한 아줌마를 이제 내팽겨치고 동생이 있는 과수원 그 오두막 쪽으로 무작정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뒤에서 그 아줌마가 칼을 들고는 막 미친 듯이 이상하게 웃으면서 저를 쫓아오더라고요. 전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외삼촌을 크게 불렀죠. 외삼촌 하면서 계속 이제 크게 부르면서 동생이 있는 그 오두막으로 달려갔는데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머리가 백지장 같고 하얗고 다른 건 기억이 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동생을 구해야 한다는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외삼촌을 목이 터져라 계속 부르면서 이제 동생한테 달려간 기억 그때 기억은 이제 그것밖에 없고요. 그리고 동생을 품에 안은 뒤에도 계속 이제 목이 터져라 외삼촌을 부르는데 그 뒤따라온 그 아줌마가 우리 곁에 와서는 귀에 이제 제 귀에 가깝게 대고 말을 하더라고요. 아주 빠르게. 그런데 그 말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이제 삼촌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아련하게 들려왔는데요. 그 아줌마도 그 소리를 들었는지 이제 삼촌이 저희를 부르면서 달려오는 그 소리를 들었는지 저한테 뭐라고 한 번 더 말을 하더니 역시나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더니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듯이 이렇게 사라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쪽으로 달려오는 그 삼촌 모습이 보였고요.
그렇게 삼촌이 와서 저랑 동생은 이제 삼촌이랑 같이 집에 갔고, 저녁 먹은 뒤에 동생하고 방에 같이 있었는데 혹시나 제가 잘못 본 건 또 아닌가 하고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말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히 동생한테 이제 혹시 이상한 거 봤냐고, 그 과수원 오두막에서 혹시 이상한 거 봤냐고 그렇게 조심히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아까 형이 그 아줌마 업고 뛰었잖아. 아까 아줌마가 재밌었다고 형기에 대고 말했잖아. 그러더라고요. 전 그때 이게 진짜 내가 헛걸 본 게 아니구나 했었고, 근데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아줌마가 다시 떠올라서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저랑 제 동생은 이제 그 뒤로 한동안 절대 과수원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어른이 없으면 절대 가지 않았는데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거기 삼촌네 과수원에서 일하던 아줌마가 있었는데요. 그 아줌마는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서는 혼자 이제 아들을 키우면서 살았고요. 근데 아들이 다 큰 뒤에 말도 없이 그 아줌마만 남겨두고 외국으로 이민을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 아줌마는 그때 이제 그 바깥쪽 오두막 거기 사과나무에 목을 메고 자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줌마가 그렇게 돌아가신 뒤로 종종 그 사과나무 주변에서 아줌마 귀신을 봤다는 동네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때 그 얘기 이제 어른들한테 했는데, 저랑 제 동생이 본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만 갸우뚱하고는 그냥 웃으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좀 지나서는 저도 이거는 직접 들은 얘기인데, 여름에 동네 개울가에 이렇게 놀러 왔다가 그 과수원에 들린, 그 삼촌 과수원에 들린, 그때 당시 이제 대학생이었던 그 형이나 누나들도 그 삼촌 과수원 그 길에서, 제가 본 그 길에서 그 아줌마를 봤다고도 했었고요. 삼촌은 아직도 지금 그 자리에서 과수원을 하시는데 가끔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 아줌마 진짜 못 봤냐고. 그런데 삼촌은 그 한 번도 못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연 정말 삼촌은 삼촌 말처럼 그 아줌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걸까요? 비타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이번 사연은 저도 어렸을 때 그것도 과수원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더 오싹한 사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리기로 하고, 그때 비타님이 동생인 줄 알고 등에 업고 달린 게 동생이 아니라 아줌마였다니. 평범한 아줌마였음 체중 때문이라도 뛰기 힘들었을 텐데 말이죠. 그것만 봐도 비타님 등 뒤에 업힌 그 아줌마는 확실히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평온하시고 건강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